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2기 김은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EDA, OT 및 베이직 EDA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에 저희 마지막에 배정된 팀별 EDA 그 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모든 세션 끝난 이후에 마지막에 팀 리스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각 팀의 팀장을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팀장별로 이제 모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목차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분석과 저희가 하고자 하는 탐색적 자료 분석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이란 위키피디아의 설명을 참고했을 때 유용한 정보 및 인사이트를 발견해서 이를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를 정리 및 변환, 모델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탐색적 자료 분석은 이러한 데이터 분석 과정 중에서 수치 요약 및 시각화를 이용하여 변수 간 잠재적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 탐색 과정입니다. 특히 계획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통계적인 가설에서 더 나아가 데이터를 통찰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탐색적 자료 분석, 즉 EDA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모델링 이전에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DA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화면에 EDA의 대략적인 흐름을 시각화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그리고 다음으로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패턴 도출, 최종 인사이트 도출까지입니다.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시각화하다가 혹은 최종 인사이트를 도출하다가 언제든지 데이터 수집이나 시각화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 EDA의 전반적인 큰 흐름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각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은 적절한 데이터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에 쓰일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아래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개되어 무료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오른쪽에 표시된 것처럼 국가통계 포털, 공공데이터 포털, 태글 등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들 한 번쯤은 들여보셨을 웹크롤링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PI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API를 통해 직접 데이터를 요청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웹크롤링이란 HTML로 구성된 웹상의 정보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웹상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키워드나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할 때 유용하며 자주 변화하는 데이터를 파악하기 좋습니다. 웹크롤링도 웹페이지의 형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쓰이는데요. 먼저 정적인 형식의 페이지에서는 뷰티풀 숲4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웹상의 정보를 긁어오게 되고 스크롤 같이 동적 형식의 웹페이지인 경우에는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합니다. 추가로 오늘 세션 이후에 웹크롤링 및 시각화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업로드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가 파이썬 주피터 파일에서 코드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실습해 보시고 EDA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많이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전처리인데요. 저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자면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프로젝트마다 쓰이는 데이터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각 데이터를 맞춰주는 과정과 이 분석에 쓰일 수 있는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정제한 데이터가 남은 분석 과정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데이터 전처리란 데이터 분석 전에 데이터를 조작, 필터링 및 확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것처럼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값 등을 제거하고 결측치 및 이상치를 제거 및 대체하는 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하다면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합 인코딩 같은 데이터 벡터화 과정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시각화의 중요성은 화면에 쓰여 있는 대로 복잡한 데이터를 단순화하고 그리고 직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거나 분석의 결론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EDA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가설 설정과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화는 여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왼쪽에 데이터 간 비교, 데이터의 분포 등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에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며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박스 플롯을 통해 4분위수 또는 평균, 이상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점도 그리고 히트맵 등이 존재하며 시각화 과정에 대해서도 세션 이후에 업로드될 크롤링, 비주얼 시각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EDA 과정의 흐름도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흐름도를 기억하신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 시각화 다음에 데이터 패턴 도출 단계가 존재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통계적 방법론과 머신러닝 기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인 정규성 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규성 검정이란 말 그대로 데이터셋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검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석하려는 데이터의 정규성 만족 여부에 따라서 모수적 방법론이나 비모수적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데이터 정규성 검정은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그 전에 시행하는 선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 방법론은 모수적 방법론과 비모수적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쓰인 방법 외에 굉장히 많은 방법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정규성 검정 결과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신 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표적인 정규성 검정 방법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샤피로 윌크 검정과 QQ플랫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수적 방법론과 비모수적 방법론이 뭐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모수적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정규 분포 또는 이항 분포 등의 특정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그 분포의 모수를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은 정규 분포를 가정하며 적절한 분포를 가정했다면 높은 검정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정 방법론에 따라서 데이터의 등분선성 만족을 기본 가정으로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큰 표본이 필요하며 이상치에 민감하다는 특징도 존재합니다. 이와 달리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와 달리 비모수적 방법론은 특정 확률 분포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순위 같은 비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에 따라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데이터 순위 변환 과정 등에서 정보 손실 등이 일어날 수 있어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사용하는 상황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분포, 또한 표본의 크기, 분석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분석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정규성 검정에 쓰이는 대표적인 방식 중으로 이제 샤피로 윌크 검정 방식과 QQ플랫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샤피로 윌크 검정 방식은 이제 수식이 이것저것 써 있지만 그냥 정규성을 검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이 방식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규모 가설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각하기 위해서 W라는 검정 통계량이 도출되는데요. 규모 가설을
기각하지 못해서 규모 가설에 참여할 때 W는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즉, 이 검정 통계량이 예를 들어서 표본 X1부터 XN까지인 정규 분포의 표본이 정규 분포인 모집단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는 그 규모 가설을 이제 기각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입니다. 이 검정 통계량의 p-밸류 값이 유의 수준을 0.05라고 했을 때 이 0.05보다 작다면 규모 가설을 기각하여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상치에는 민감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이 규모 가설의 사소한 편차를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QQ 플랫입니다. 이 또한 정규성을 검증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먼저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뒤 X축과 Y축의 분위수를 계산하여 각 값을 좌표 평면상에서 산점도로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의 이론적인 퀀타일 값이고 Y축은 실제 데이터의 퀀타일 값입니다. 이때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산점도로 표시된 각 값들이 화면의 그래프처럼 직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추가로 여기서는 정규 분포를 따를 때의 데이터 값들을 비교했지만 정규 분포가 아닌 다른 T분포나 F분포 등 다른 분포와도 비교 가능합니다. 이처럼 샤피로-윌크 검정 방식과 QQ 플랫을 이용하여 정규성 검정을 분석 과정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DA라는 한 주제를 중심으로 가지고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패턴 도출, 최종 인사이트 도출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맨 처음부터 보시면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에서는 수집 방식 중에 하나인 웹크롤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방식에 대해서 중복값을 제거하거나 이상치 및 결측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에서는 이 시각화를 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어떤 시각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패턴 도출에서는 통계적 추론 및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는 단계인데 이 중에서도 정규성 검정을 어떤 방식을 적용해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모수적 방법론과 비모수적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인사이트 도출 단계에서는 저희가 데이터 패턴 도출에서 나왔던 중요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사항을 제안을 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인사이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델링 프로젝트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론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만 보시면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과정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추가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엑셀 데이터 테이블을 보시면 혹시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신 데이터이실 것 같은데 다들 아실까요? 네. 그 13기 여러분께 저희가 면접을 볼 때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 테이블인데요. 이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한번 간단한 탐색전 EDA 과정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의 출처는 컴파스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고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 형식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데이터의 크기는 91행, 그리고 7개의 열, 즉 7개의 변수가 존재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시설 종류부터 보호구역 위도까지의 변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딱 봤을 때도 빈칸이 존재하는데 이 빈칸들이 저희가 결측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측치의 존재 여부와 시설 종류와 시설명 같은 경우에는 문자형 데이터구나, 그리고 설치 대수 같은 경우에는 수치형 데이터구나 하는 데이터의 형태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테이블을 먼저 봤을 때 제가 이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생각은 이 결측치를 좀 시설의 주변 500m 반경 내 시설의 설치 대수를 보고
이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문도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EDA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다 적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테이블을 가지고 저는 시설 종류별 CCTV 설치 대수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았는데요. 저는 먼저 이걸 딱 보고 나서 왜 특수학교 시설 근처에는 CCTV 설치 대수가 아무것도 없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라는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저 특수학교 시설 근처에는 어떤 뭐 시설이 존재하는지, 왜 CCTV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서 조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화 말고도 기초 통계량을 시각화하거나 시설 종류별 시각화, 그리고 위도 경도에 대한 이 지도의 시설 위치를 시각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추가로 이제 시설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CCTV 설치 대수에 대해서 지도의 시각화를 해보았는데요. 이 지역은 우산시고요. 제가 최대한 이제 축소를 해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먼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보이는 점이 시설의 중심 좌표입니다. 그리고 이 점의 크기는 그 시설의 CCTV 설치 대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이 역 근처에 밀집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역 근처에 밀집해 있으면 CCTV 설치 구역으로부터 좀 소외된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의문적으로 뽑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만한 지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음 단계인 데이터 패턴 도출 단계로 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성 검정 같은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시거나 또는 시설 종류에 따른 CCTV 설치 대수의 영향 같이 단순 회귀 분석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또 CCTV 설치 대수 데이터의 정규성 검정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에 최종 인사이트를 도출하시면 EDA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저는 최종 인사이트로 하나의 예시로서 오산시의 땡땡 지역에 CCTV 설치 취약 구역에 존재하므로 이 구역에 CCTV 설치를 제한합니다. 라는 것을 예시 인사이트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참조한 이제 자료 파일들이고 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